11월 19일 늦은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CEO 마이클 순넨사연이 암호화폐 겨울이 녹고 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위험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식의 강세, 코인의 강세, 원화의 강세, 미국 국채 금리의 하락.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이 시그널이 진행되고 있죠. 상승 초기 국면에 있다. 이와 더불어서 피델리티,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하면서 그레이스켈의 판결을 인용했다.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SEC에 이더리움 현물 기반 ETF 출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레이스켈의 판결을 인용했다. 미국 DC 항소 법원은 지난 10월 24일 SEC는 GBT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신청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된다. SEC는 현물 암호화폐 ETF를 거부할 일관된 이유가 없다. 자, 그러면서 현물 이더리움 ETF를 신청한 자산운용사는 바네크, 아크 인베스트먼트, 해시덱스, 그레이스케일, 인베스코, 블랙록, 피델리티 총 7곳이다. 여기서 우리가 통찰력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 자, 그리고 각 섹터별 알트코인의 ETF로 확장해 나가겠죠. 더 중요한 건 뭐다? 이 ETF를 담는 전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스트리트, 피델리티, 그리고 세계적인 자산운용사가 이 포트폴리오로 이전을 해나갈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 아세안, 중동, 캐나다, 남미, 5대양 6대주에 있는 금융기관이 ETF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 자금을 쏴댈 겁니다. 정부가 또한 규격을 만들겠죠. 그리고 세금을 걷어서 정부 재정정책을 펼쳐나갈 겁니다. 실물 경제가 축소되는 것만큼 이 가상자산의 파일을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제도와 기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초점이 리플과 SEC의 소송, 상품과 증권에 대한 규격, 따라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 이것들이 다 맞물려서 진행된다. 시장 규모가 1200배 이상 성장한다. 그 초기 국면에 들어와 있다. 캐시우드, SEC ETF 승인 확률 상승하고 있다. 결정 시점은 1월 10일이다. 요거는 참고만 할 뿐이죠. 머지 않아 보입니다. 승인 확률이 말입니다. 시장의 불장은 이미 불시위가 땡겨졌습니다. 이미 시장은 먼저 달려나갔죠. 그러나 아직까지 미디어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의 참여를 막고 있습니다. 확실해 보이지가 않죠. 긍정적인 소식 4개, 5개, 부정적인 소식 4개, 5개. 그리고 실물 경제는 무척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지금 체온으로 느낄 것만큼 실물 경제는 그다지 좋지 못하지요. 손이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방송을 통해서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죠.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애널리스트, 내년 연준 피벗의 금리 인하를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위험자산 자금 세도를 전망한다. 저는 이거를 완전히 180도 다른 해석으로 받아들입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경제는 빠그러지기 시작한다. 더불어 자산 시장도 빠그러지기 시작한다. 동결 구간이다. 아시겠죠? 금리 인하가 언제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페닉스 수준 랠리로 2025년 30만 달러 간다. 30만 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50만 달러까지 급등한 뒤에 80% 폭락. 이것이 타임라인이다. 30만 달러, 50만 달러. 이번 불장에서 30만, 50만. 과연 어디까지 갈지 그 누구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 뒤에 80% 폭락. 이건 뭘까요? 퍼펙트 스톰이 다가온다면 80% 폭락까지도 할 수 있겠지요. 다가오는 경제 위기. 자, 오늘은 시나리오 1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까 합니다. 이 부분을 머릿속으로 인지하세요. 이미 이해하셨던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해하셨던 분들은 복습 차원, 아직 이해가 안 되실 분들은 좀 더 머릿속에 귀에 몫이 박히도록 듣다가 보면 눈이 띄이고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겠죠. 그게 부자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자, 다가오는 상승장에서 50만 달러 얘기가 나왔죠. 6억 4,800만 원. 30만 달러면 3억 9천만 원 언저리입니다. 과연 비트코인의 가격이 거기까지 폭등하게 된다면 XRP를 기준점으로 해서 다가오는 알트코인들은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까요? 무척 기대가 큽니다. 그러면 80% 가까이 폭락 이야기가 나왔죠? 저는 그걸 금리 인하로 보고 있어요. 자, 금리는요, 돈 값이라고 합니다. 돈의 가격이라고 하죠. 이 돈의 가격은요,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입니다.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은 한 국가의 연봉으로 보시면 되겠지요. 쉽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한 국가의 연봉은 가계의 소비, 3대 주체가 있죠? 기업의 투자가 있습니다. 고용이 있죠? 사람을 뽑아야 되죠? 그걸 기업이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설비 투자가 있겠죠? 또 거기에 대한 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본재건 또는 설비 투자건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에 대한 투자이건 간에 투자, 고용, 건설 투자 모든 투자를 기업이 담당했죠. 자본주의의 심장이었습니다. 기업. 자, 그리고 정부는 지출을 담당했죠. 가계와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정부의 재정 정책을 담당합니다. 여기에 순수출이 있습니다. 수출 마이너스 수입. 요 네 가지를 더한 게 한 국가의 연봉입니다. 쉽죠? 가계, 기업, 정부. 3대 주체가 있었다. 자, 그리고 물가 상승률. 물가에는 무슨 가격 있죠? 원자재 가격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국제유가, 원유, 4대 비철금속, 그리고 곡물. 곡물에는 뭐가 있죠? 밀, 옥수수, 대두. 3대 원자재입니다. 여기에 기타 원자재가 있겠죠. 원자재 가격은 수출입, 수입하고 수출하는 물가지수로 연결되고요. 얘는 다시 한번 기업들이 생산해내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 마지막에 소비자 물가지수로 연동됩니다. 쉽죠? 이 금리 하나에 사실 많은 것들을 담고 있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요. 자, 그래서 이 금리, 지금 엄청난 금리를 상승했었죠? 지금은 1년 만에 엄청난 자이언트 스텝이 진행됐습니다. 베이비 스텝 0.25, 0.5% 빅 스텝, 0.75 자이언트 스텝이 진행되었죠. 그러나 경제 성장률이 뒷받침되지 않은 경제 성장률은 정체되어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폭발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원자재, 수출입 물가, 생산자 물가,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다 급등했었죠. 그리고 이 물가의 뒤에는 뭐가 있었다?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뒷면에는 저는 그들이 있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미친 듯이 끌어올려서 실물 경제를 박살냈죠. 주식시장과 금융시장도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급격한 금리의 기울기가 무척 완만해졌습니다. 동결 구간에 이미 들어갔죠. 시장은 먼저 달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식과 코인은 바닥으로부터 먼저 달렸다. 개인 투자자는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고 있지 않아요. 수급을 딱 하고 미디어를 통해 차단하고 있죠. 직접 손이 안 나갈 겁니다. 그들이 확신할 때는 모든 미디어가 동원되고 10개 중에 9개, 10개가 다 예스를 환호를 외치고요. 가격이 급등 나올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고점에 물리셨던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들어가고 싶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야 알죠? 그때 우리 노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금리였는데 금리 인하, 연준의 피벗이 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을 볼까요? 실물 경제가 박살이 나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금리를 내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거죠. 이유는 지금 물가는 이미 하락해 있습니다. 물가가 내려갔지만 금리를 내리고 있지 않죠. 다음번에는 경제 성장률이 빠그러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리고 싶지 않더라도. 그러면 지금 이 고금리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되면서 퍼펙트 스톱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실물 경제가 파이가 축소되면서 금리를 내리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실물 경제에서 기업 투자, 기업들이 사람을 뽑아서 경제가 빠그러지고 있는데
사람을 뽑을까요? 고용을 늘릴까요? 생산을 늘릴까요? 뭔가 소비가 늘어나야 생산을 늘리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뽑고 기업도 몸을 사립니다. 가게도 소비를 줄이게 되겠죠. 몸을 사린다. 자, 그러면 금융경제 측면에서 볼까요? 주식과 코인이 빠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코인 투자를, 주식 투자를 늘릴까요? 아니지요. 돈을 끌어와서 여기에 투자를 늘릴까요? 유동성이 대폭 축소하게 됩니다. 시장에 나가는 게 금리를 내리더라도. 아시겠죠? 고로 그때 마이너스 80% 폭락이 70%가 될지 80%가 될지 60%가 될지 몇 프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바닥을 알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때 기술적인 분석이 좀 들어가겠지요. 시나리오 1 차익 실현 구간에서도 기술적인 지표에 대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사고 팔 때 우리는 크게 투자를 하는 사람이죠. 그쵸? 요거는 제가 업데이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시나리오 1에 대해서. 그쵸? 이 부분은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금융에 대한 빅데이터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읽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방송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2번, 3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걸로 꼭 만드세요. 돈은 우리가 그렇게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돈은 사실 무척 정직합니다. 돈을 운용하는 우리 사람의 욕심과 탐욕과 공포만 있을 뿐이죠. 돈은 지난 수백 년간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돈의 가치가, 환의 가치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해 왔죠. 이 흐름 속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이 판의 공식이 새롭게 바뀌는 것이죠. 종이에서 토큰으로 말입니다. 이 판에 새로운 공식에 우리는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거 공식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미래 또한 그려 나갈 수가 있겠지요. 국제결제은행 BIS가 사용자 개인정보보호 충족 시에 CBDC 사용을 고려한다. 개인정보보호 충족 시 국제결제은행이 한다고 한다면 하는 거죠. CBDC 도입은 100% 됩니다. CBDC 상호 운용성 확장판 태스크포스에 리플과 스위프트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인 CIPS, 캐나다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인 캐나다 페이먼츠, 더 클리어링 하우스, 그리고 피넬리티, 남미의 최대 인터넷 뱅킹인 누뱅크, 일본 은행과 협회, 일본 내 자산의 85%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대양 6대지의 대체 불가능한 섹터에 있는 현재 참여자들이 이 망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그 CBDC에는 개인정보 보호 기술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걸 바꿔 말하면 통제 기술이겠지요. 지캐시와 호라이젠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반드시 도래합니다.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천 기술은 지캐시가 가지고 있죠. 지금은 가격이 박박 기고 있지만 세대가 돌아오면 걔 또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설계되었고 얘네가 에너지의 파동을 그쪽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리플 VP, 리플의 CBDC 담당 부사장 제임스 월러스는 CBDC가 금융 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 리플의 트위터로 직접 가보시죠. 리플의 트위터에서 제임스 월러스가 CBDC는 다음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혁신입니다. 결제 단순화, 신용 구축 기회, CBDC가 어떻게 1분 만에 금융 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금융 포용이란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를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금융 포용이란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를 포함한 전 세계 79억 명, 80억 명의 사람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로 연결된다. 금융이 원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그걸 스위프트 2.0이라고 하죠. 특히 저소득층과 금융기관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언급했다. 처음에 신흥국가, 금융, 은행 계좌가 없는 그 대륙을 중심으로 먼저 뻗쳐나가겠죠. 그러고 나서 미국, 유럽, 중국, 일본으로 넘어옵니다. 이미 중국은 개시화되고 있고 미국, 유럽, 일본 또한 개시화될 겁니다. 100%.
금융 배제 문제를 해결하는 CBDC. 모든 게 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통제가 시작되고 세금이 거치게 되고 하나하나 추적이 가능하게 되죠. 오히려 더 직접적인 통화 정책이 시행될 겁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 일예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마이너스 금리 정책, 일본은 아직도 마이너스 금리이죠. 그러나 이거는 시장 금리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그 금리에 마이너스 금리를 붙인 겁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CBDC 세상에선 실제 대중금리에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시장 금리에 바로 소비가 활성화가 될 수가 있겠죠. CBDC, 현금, 이제는 토큰, 현금화할 수 있는 토큰을 갖고 있다가 바로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 즉시 소비가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일예입니다. 다가오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각각 기록되게 되겠죠. 내 위치, 내 장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들 모든 것들이 다 컨트롤이 됩니다. 블록체인 분산 원장을 통해서 이미 4차 산업은 그 연결과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가 발생을 하고요. 통제의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CBDC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기존 방법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 이야기죠. CBDC를 통해서 사람들이 단순화된 결제 옵션에 접근할 수 있고 액세스할 수 있고 또 금융기관과의 사전 관계 없이도 신용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용을 쌓을 수 있다. 빚을 낼 수가 있다. 그 의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신용기록을 구축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 비즈니스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CBDC가 글로벌 규모의 금융 포용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혁신을 제시한다. 리플 CBDC로 에너지가 이동하고 있다. 이미 전 세계 20개 이상의 중앙은행과 협력하고 있다. 고작 20개의 은행일까요? 200개 국가와 전 세계 1만 1천여 개가 연결된 스위프트 1.0망. 그 망의 주인은 전 세계 3,000개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로 유추해 볼 때 이미 수많은 국가가 이 CBDC, 리플의 CBDC와 많은 물밑에서 접촉이 있었을 걸 보입니다. BIS, 국제결제은행과 함께. 자, 오늘 늦은 밤 방송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놈의 돈 때문에 참 힘들기도 했고 좋기도 했고 희로애락이 함께 있죠. 그 돈의 공식을 오늘 일면을 조금 들어봤던 겁니다. 돈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Make money. 그 다음번 새로운 돈의 주인장이 바로 이놈입니다. 아시겠죠? 얘가 대장이다. 물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각 섹터별 대장들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끝단에 최정점에 저는 이놈이 있는 곳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힘주지 않고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주 당연히 도착한다고 생각을 하고 단 한치의 의심 없이 말입니다. 이미 지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눈과 귀가 트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